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더욱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급하게 먹는 경우, 너무 많이 먹는 경우 어김없이 체하게 됩니다. 체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 생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심한 경우 손발이 차가워지며 몸이 덜덜 떨리거나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소화제를 먹게 되는데, 소화제를 먹으면 참 신기하게 체한 것이 내려가게 됩니다. 소화제는 어떤 원리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 있는 식도, 위, 소장, 대장 같은 기관이 음식물을 분해해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이것을 소화라고 하죠. 소화에는 음식물을 작은 덩어리로 쪼개고 소화액과 섞는 과정인 기계적 소화, 그리고 쪼개진 음식물이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화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음식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체하게 됩니다. 체했다라는 것은 체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소화불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화불량이 발생하게 되면 배가 빵빵해지거나 가슴이 쓰리고 명치 쪽 통증, 메스꺼움, 오한, 두통 등 여러가지 증상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소화불량은 위암, 십이지장궤양 같은 것에 의해 발생하는 기질성 소화불량과 특별한 이상 없이 발생하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급하게 먹었을 때 발생하는 소화불량은 대부분이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음식물이 내려가긴 하지만 소화제를 먹는 것으로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침에 많이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과 췌장에서 분비되는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라이페이스와 쓸개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은 지방을 분해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화제는 이런 소화효소가 들어있어 소화제를 먹었을 때 효소에 의해 음식물이 분해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소화제를 소화효소제라고 합니다.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위의 운동을 증가시켜 음식물이 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도파민은 위장의 운동을 감소시키고 장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제를 먹으면 도파민의 준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침과 소화액의 분비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소화제를 먹으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위 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화제를 먹으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위장관 운동 촉진제 소화제는 신경 전달 물질에 관여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가스는 트림이나 방귀로 배출되지만 일부의 경우 방울 형태로 위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가스 방울이 위에 차게 되면 음식물이 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죠. 가스 제거제는 이런 가스 방울이 커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빠르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소화제의 경우 위 내시경을 하기 전 먹기도 합니다. 이담제라고 불리는 소화제는 담즙의 분비를 촉진시켜 지방이 빠르게 분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제산제라고 불리는 소화제는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 점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속쓰림이 나타날 때 주로 먹게 되죠. 체했을 때 소화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걸려있는 음식물을 밀어낸다고 또 다른 음식물을 먹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화가 잘 되는 죽 같은 것을 조금씩 먹는 것은 영양분을 보충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굶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탄산음료를 마시면 트림이 나오기 때문에 체했을 때 탄산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나오는 트림은 탄산과 공기가 나오는 것이지 소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탄산가스 때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체했을 때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